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오늘부터 한 30시간, 32시간 동안에 걸쳐서 일반 기상학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 기상학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상학 전반적인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력학서부터 뭐 운동학, 기후학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 전통적으로 쭉 보면은 일반 기상학에서 묻는 것은 그 처음에 대한 지구에 관한 거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천문학 같거든요. 천문학에 가까운 이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았었고 그저 대기 복사, 뭐 운동학 일부 뭐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기후학에서 다루는 그 분야 또는 도시기후,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다 제외되어 있어요. 뭐 성층권역학 같은 거. 그런데 기상청 문제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 한 5년 동안 문제를 쭉 훑어보면은 아주 어렵고 이렇게 심오한 문제는 안 나오는데 대신 폭이 넓어졌어요. 한번 지난 문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천문학에 가까운 문제들이 나오고 지구에 관한 거니까요. 그런 것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기후변화 뭐 또 도시기후 이런 쪽에서 폭넓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뭐 엘니뇨 같은 거라든지 해서 그래서 깊이보다는 폭넓게 다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간 일반 기상학을 충실하게 해두면 여기서 뭐 대기복사라든지 운동학이라든지 예보 같은 것이 다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 배우면서 기상학을 배우면서 앞으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과책이고 하니까 어차피 이 안에는 수식이 많이 나오고 그래프, 도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래프나 수식 같은 것이 뭐 칸이 남아서 놓겠어요? 아니면은 뭐 책을 뭐 모양 있게 만들어서 놓겠냐고요. 그러니까 작자가 의도하는 것은 말로 글로서 쭉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하고 하니까는 간단하게 표출하게 하는 방법이 도표를 배우는 것이고 그래프를 배우는 거고 수식을 배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들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다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작자가 왜 이런 그래프를 놓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면서 해야지 원리를 알고 그러지 원리를 모르면서 수식 같은 거 아무리 해봐야 금세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한번 배우는 방법이 틀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하고 하는 것이 수식 하나 도표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외워야지 돼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하는 거를 한번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이게 한 32시간에 걸쳐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32시간이면은 기상학을 전공하신 그 대학에서 하는 이 과목이 이게 개설이 된 건 보통 3학점짜리로 해서 한 학기 정도 하거든요. 어떨 때는 뭐 2학기 정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정도면은 우리가 심도 있게 이렇게 하면은 32시간 가지면은 한 학기 한 거 충분하고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전공을 안 했으니까 이거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리고 약간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러면 교재를 펴시죠. 11페이지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자, 지구 대기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구 대기하면 여기서 지구 대기에 관련되는 것은 태양하고 지구에 대한 문제라고요. 왜 그러냐면 태양은 우리가 지금 태양이 거느리고 있는 그 행성들 다 포함해가지고 약간 이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 태양이고 그 태양은 그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양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태양은 그 핵융합방을 해서 열을 내고 그 열이 복사로 해가지고 지구에 오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지구의 에너지의 원은 태양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우리 전기 일으키고 뭐 이 석유를 떼서 가는데 무슨 에너지가 태양에서 오느냐? 그게 다 태양에서 온 거 아니에요? 석유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태양 열 받고 자란 뭐 나무들이나 그 나무를 먹고 자란 뭐 공룡들이 탄화돼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의 소스는 태양이라고요.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아는데 여기 다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아는 것들은 자 중요한 것들만 책을 보면서 해요. 지금 다 나왔어요. 99% 이상이고 핵융합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에너지 소스는
저 복사 형태를 터져서 지구로 오는 거. 요것만 외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태양의 구조니 뭐 이런 것 중에서 다 외울 거는 없고, 뭐 저기 고온의 가스, 그러니까 뭐 플라즈마 상태로 있다, 뭐 이런 것은 뭐 화학하시거나 뭐 지구과학 하시는 분들한테 하시라 그러고, 우리는 뭐를 알면 되냐면 최소한 이것만은 외워야 된다. 지구하고 이 태양하고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 이거는 정도는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8승 킬로미터라 그래서 요 정도 정도는 외워야 되고, 1억 5천만 킬로미터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태양의 온도는 이거는 뭐라 그러나 거리라 그러죠. 이거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라 그래서 이거를 1AU라 그래서 이 천문단위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고, 그 다음에 온도는 6000도라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K로 말하죠. 온도는 섭씨가 있고, 이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섭씨가 있고 화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켈빈 온도가 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온도면은 도 C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죠. 뭐 20도 C, 뭐 20도 뭐 F 이러는데 켈빈 온도는 안 붙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차이는 이 섭씨 온도에다가 274점, 뭐 정확히 뭐 18인가 뭐 있는데 그거는 그만두시고 대충 뭐 273도 더하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뭐 273도 더해봐야 뭐 큰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한 6000도 C라 그런 해도 되고 6000도 K라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요거 6000도 K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외워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고 그 정도 외시고. 자, 그 다음에는 온도. 흑점에 대해서, 흑점은 이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11년 주기라는 거, 흑점의 크기가. 그렇죠? 흑점은 그냥 태양을 보면 안 되지만 이게 그을린 거나 이렇게 보면은 그 태양의 검은 점들이 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스팟이 그게 커졌다 적어졌다 하는데 가장 커지는 것이 한 11년 주기예요. 그러면 그게 커지면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죠. 뭐 델린저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뭐 전파가 안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몰라도 좋고, 약간 요거는 기후 변화 이런 데서 물어볼지 모르니까 11년 주기다. 요 정도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어려운 게 없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쳐놔야겠죠. 그러면 태양에 관해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이건 태양에 관한 거고. 태양. 그 다음에 지구에 관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자, 지구 반경. 이거 6,400km죠.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외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구 반경은 저기 뭐예요? 2000년 전에 알았잖아.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 다 계산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 같은 거 한 번만 해두면 안 잊어먹지. 어떻게 됐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태양 고도가 틀리죠. 그러니까 23점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적도, 그러니까 하지하고 춘추분 때 적도를 바로 비추고, 그러니까 남중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하지 때 북이 23.5도를 비치고, 동지 때 남반구, 그러니까는 남이 23.5도를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여기 있는 무슨 운물이 하나 있었다는데 그게 아마 23.5도 모양이야. 그러니까 여기 운물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운물이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딱 비쳐서 운물에 정확히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비친대요. 그 언제야 이게? 아진날 정오라고. 그걸 알았어요. 그럼 다음 날 정오 때 여기서 얼마큼 떨어진 데 가서 운물에서 보면 운물이 아니라 보면은 각도 차이가 나잖아. 그렇죠? 정확히 낮 12시에 머리를 안 비칠 거라고 조금 벗어났을 거라고. 왜? 위도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 거리를 알죠? 그러면 이 각도가 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거리 알고. 그래서 지구 크기를 잰 거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원리를 구했다 알면 되고, 이거 6,400km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뭐를 외워야 되냐면은 반경 알았죠? 그 다음에는 지구의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거 뭐 외울 수는 없고 이런 건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지구 질량 매는 거는 크기는 한 2000년 전에 했지만은 요거는 한 200년 전쯤에
뉴턴 나오면서 그때에 구한 거, 한 200년 전에, 200년도 좀 더 전이죠. 그건 뭐냐면 중력 편차 갖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중력 이상을 구하든지, 아니면 수평저울에다가 이렇게 저기 놨을 때 여기다 무거운 물질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놔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인력에 의해서 구부러지잖아. 그러면 여기는 아는 무게라고. 지구 무게를 지금 알고 싶은 거죠. 지구하고, 그러면 여기에 또 기우니까는 여기다 다른 물건을 올려놓으면 수평이 될 거 아니야. 이 무게 알고, 이 무게 알고, 이거 모르고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왜? 거리 자승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하잖아. 그 다음에 이게 중력상수 해서 하잖아. 그럼 이거 갖고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한 무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표에 있는 흙들, 물 다 무게해서 평균 재봤더니 밀도가 한 뭐 2.5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우리가 이제 부피를 알고, 그쵸? 크기를 아니까 부피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지구 물량에서 되니까 한 5.5쯤 나와. 그럼 어떻게 타는 소리예요? 중심은 굉장히 무겁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그 원소들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것들이 니켈 아니면은 철일 거다. 그래서 지구 중심은 니페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니켈과 철이다. 그래서 니페층. 그러니까 크기하고 비중이 맞는데. 그러니까 지표면은 가볍다는 얘기야. 그렇죠? 한 2.3내 5 정도 되고, 지구 전체 비중 한 5점쯤 되고, 그러니까 중심이 무거워야 된다. 이런. 그래서 지진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좋고, 약간 크기 알고 대충 이 비중 정도는 알아두자 이거지. 이런 것들을 자꾸 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됐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 그 다음에는 이 그림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여기 가운데 있고 지구가 지금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뭐라 해요? 타원이라 그러면은 초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초점 중에 하나가 태양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초점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태양이라고 만약 하고 그러면은 이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과장해서 그려가지고 이걸 그림체 외도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 시험에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거를 지구하고 이렇게 가까워 반경이 적은 데 있을 때 이거를 근일점에 왔다 그러는 거야. 근일점. 그다음 이거는 원일점이라고 해요. 원일점. 여기서 혹시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니까 추울 거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추나 추동 그러는데 여기를 겨울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하지가 되는 거예요. 여름철. 그 다음에 근일점에 있을 때가 동지가 되는 거예요. 겨울철, 동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추분 아니면 춘분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기상에 발을 들였어. 이제 기상에 하겠다고 해서 이제 기상에 발을 들였으면 이제는 우리들끼리 다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도는 방향이 이렇게 손을 줘서 오른손을 줘가지고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방향. 그러면 회전이 이렇게 생기면 상승하는 심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일기 분석하고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 것을 갖다가 저기압성 회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돈다고 우리끼리 정하는 거예요. 어떻다 그래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어떻게?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물체가 북반구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돌아요. 태양도 이렇게 돌고 지구도 이렇게 돌고 달도 이렇게 돌고 하다못해 이 태양도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다못해 우리가 고스톱을 쳐도 이 방향으로 돌아요. 보세요. 이 방향으로 돌고 있고 힘을 떼도 이렇게 돌아야 돼. 그래서 이게 뭐다? 플러스다.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 저기압성 회전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알았죠? 이제 기상에 발을 들였으면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내 손을 가지고 돌았을 때 이런 방향으로 도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늘 방향이고 이렇게 도는 방향. 이거를 저기압성 회전이라고 그러고 플러스 회전이라고 그런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끼리 정하는 거예요. 기상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지 돼.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여기가 봄이 돼서 여기가 춘분이에요. 춘, 하, 추, 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지금 하지라 그랬잖아. 더워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태양이 어디로 북방구를 비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기울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적도가 이렇게 있고 북쪽을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라고. 자, 여기는 남반구를 비치잖아. 그래서 겨울에 여기 추운 거고. 이거 모르겠다. 뭔데 왜 덥냐? 이거 더운 거는 이 태양이 직접 비리나 비스듬히 비치냐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여기가 적도가 덥고 북극이 추운 이유는 뭐야? 적도는 이 머리 위에서 비치고 북극은 비스듬히 비치고. 그럼 이해를 못하겠으면 저거 한번 보면 돼요. 자, 여기 후라시가 이렇게 하나 있어. 후라시를 이렇게 키면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 비치면 이거를 태양이라고 그러고 열량이라고 그러면 되죠. 그렇죠? 요만한 원일 거라고요. 근데 후라시를 갖다가 어떻게 비춰? 옆으로 비춰. 그러면 이렇게 커지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열량이 어떻게 돼요? 똑같으죠. 근데 아까는 요만한 원에서 나눠가졌는데 이렇게 넓은 면적에서 가지니까 열량이 짙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적도는 직접 받으니까 점점 더워지고 여기 그건 점점 추워져야 되지. 근데 진짜로 그래요? 안 그렇고 있잖아. 그러면 뭐예요? 공기가 여기서 더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고 해서 이렇게 순환이 돼서 열평을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제 이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됐죠?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 거야. 여기는 남이 23.5도를 비치는 거고, 여기는 북이 23.5도를 비치는 거고, 여기는 적도를 비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자, 이제 그래프 잡았었죠. 그러면 이거 좀 됐고, 그 다음에 24절기를 외우는데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춘하 추동에서 춘분, 하지, 추분, 동지 대충 언제쯤인지는 알아야지. 그렇죠? 보면은 봄에 3월 21일, 6월 21일, 9월 23일, 12월 22일 여기서 21일에서 23일 중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 정도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입춘우수, 경추, 춘문, 청명 이거 쭉 이거는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심심하면 외도 되는데 특히 기상캐스터하고 그런 사람들 이런 것도 다 외우고 그러면 좋은데 이거 다 외울 수는 없고 대신 이거는 하자. 자, 여기 쭉 있는 것 중에서 이 초보, 뭐 중보, 이거는 24절기가 아니다는 소리야. 이거를 물어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은 알지만은 뭐 청명이니 뭐 할로 이런 거 모르잖아. 이 중에서 24절기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다. 그건 그냥 초복, 중복, 말복을 고르면 되는 거야. 이거는 24절기가 아니고, 하지를 지난 뭐 첫 번째 경일 경일이라고 뭐냐면은 가불병정 말고 소만 이러는 거 있죠.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하고 거기에 경자로구나. 거기에 경. 가불병정 무기경신 뭐 경진년 뭐 앞에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임진년 할 때가 앞에 그 들어오는 거. 하지를 지난 그 경자가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해서 열흘 간격으로 해가지고 하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초복, 중복, 말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겹치면은 길이가 하지가 언제 들어오는지 날짜가 조금 음력으로 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월복했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이거는 다르다는 얘기야. 이 24절기는 왜 나온 거냐면은 달력에 대해서 이 청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편견을 갖고 있어요. 뭐 양력은 좋은 것이고 음력은 뭐 비과학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 음력의 장점이 뭐냐면은 달을 딱 보면은 그 날짜를 아는 거예요. 달이 밝으면 25일이고 15일이고 없으면은 대구를 아주 쉽게 해서 날짜를 알 수 있는데 이 달은 주기가 30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달 공전 주기가.
근데 태양의 주기는 365일이니까 이거를 30으로 나누면은 12달이 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몇 개씩 묶어 가지고 윤년은 하루 4년마다 하루를 넣어주는데 이거는 한 3, 4년에 한 번씩 한 달을 넣어줘야지 돼. 그래야지 그걸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양 태음력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과학적이고 날짜를 안 보고 그냥 그 달만 보면 알 수 있고 특히 이거는 뭐예요? 다 어부들은 우리가 물대를 갖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 물대가 뭐예요? 지구하고 달하고 인력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력이 어부 이런 사람한테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양력이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이게 조금 안 맞잖아.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양력이 없었을 때 그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오히려 반대로 여기다 태양이 있다고 지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도는 걸 갖다가 황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황도하고를 갖다가 24개를 나눠서 이거를 나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 안에 6개씩 들어가겠죠. 6, 4, 24. 그래서 그 날짜를 쭉 맞춰가지고 그때 되면 뭐가 되겠다 하면서 쭉 나온 거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 입춘추위가 온다느니 뭐 소환이 뭐 대한집에 놀러 가서 얼어 죽었다느니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절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양력을 쓰기 전부터 이걸 써왔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초복, 중복, 말복은 24절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대충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한번 지나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은 자, 이 아진날 북위 23.5도에 있는 사람이 머리 위에 12시 머리 위에서 비친다. 그러니까 90도 각도라고 천정각이 0이라 그러나 이렇게 천정각을 이렇게 했을 때 천문도가 했죠. 여기에서 비쳤을 때 딱 지서 보니까 이게 천정각이 0도겠네. 그렇죠? 이 천정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0도 더 위쪽에 있으면 아니죠. 그렇죠? 서울 30도라고 해놓고 이라고 했을 때 그 30도라고 했을 때 동짓날과 하짓날에 이 천정각을 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작도 잘하고 한참 생각하면 충분히 구해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맞추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한 30분 생각해서 겨우 한 문제 묻히면은 다른 거 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이 값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요거까지도 알아둬야 돼. 뭐냐면, 자, 그럼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기 23.5도일 때 90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지구가 23.5도일 때 태양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하진날 23.5도인데, 30도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비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차이를 구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 90도가 되겠고, 여기 90도고, 여기 90도인데, 지금은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구하라는 소리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90도면 1도 올라갈 때마다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23.5도고 이게 30도니까 그 차이 90도에서 그거 빼주면 되잖아요. 90도에서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30도에서 23.5도 뺀 거, 30 빼기 23.5도 해서 한 번은 한 80몇 도쯤 나오죠. 이거 다 외울 수는 없고. 여름날 서울에서 한여름 하진날 12시쯤 돼가지고 우리는 12시 30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35도를 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120도 129도 요 정도를 130도 진점을 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 있어서 이걸 갖다가 태양시라 그러지. 진태양시. 그건 몰라도 좋고. 약간 최고로 남중했을 때가 각도가 몇 도냐? 한 80도 가까이 된다. 83도쯤 된다. 해서 대충 정도 알았으면은 이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고. 이거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지. 그쵸? 이거 작도 잘해서 그리면 다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비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만큼 차이를 얼마야? 여기가 30도고, 그쵸? 30도. 여기가 23.5도. 2개 더해서 빼면 되잖아. 그래서 한 40도 가까이 된다 해서 그냥 해서 한 번에 집어내야지 이거를 작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런 천문에 관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나올지도 몰라. 사람들 이렇게 그려놓고 어디가 여름이냐 그러면은 여기라고 그러기 쉽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야. 왜 그래? 자, 이렇게 돌고 아까 다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골라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혹시 또 나오면 이거 나올지도 몰라. 이 도는 속도가 틀려. 여기가 이렇게 도는 속도가 뭐야? 이거 천문하신 분이죠. 케플러 법칙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죠. R 자승이 아마 R 삼승이 하나 둘 셋이니까 삼승이야. 여기 T 자승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면적 속도가 일정하게 도는 거야. 얘가 요만큼 돌 동안에 그러면 요만큼 요 면적이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이 면적이 같게 도는 거야. 면적 속도가 같게.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빨리 돌고 여기가 천천히 돈다는 소리예요. 이런 거 물어볼지도 모르지.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외우면 되지. 태양 가까우면 뜨거우니까 빨리 가야지. 그렇지? 태양이 오니까 차니까 천천히 돌아도 되고. 그렇게 외우시든지. 이렇게 케플러 법칙으로 외우셔도 되고. 이제 이런 것들도 그냥 간과해야 될 게 아니라는 얘기야. 알아두고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 이 도표 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한참 생각해서 구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한 문제를 5분 이상 생각하면 그건 틀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딴 거 풀어야 돼.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포인트는 외울 건 외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충 어떤 달에서 이 정도가 80도가 넘겠다, 40도가 넘겠다, 40도 근처다. 이 정도만 알면 값 곤란했죠. 여기서 앉아서 작동하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고 꼭 필요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자, 이것들을 그냥 외우면 힘들지. 항상 이렇게 그래프나 그림 갖고 외우면 안 잊어먹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기상에서 다루는 건 뭐예요? 공기 갖고 다루는 거예요. 대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데 우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도 쉽게 그려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온난 전선의 기울기 이런 거 나왔을 때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해서 그린 것들이에요. 예를 하나 딱 들어봐요. 자, 우리가 지금 아무 비판 없이 받고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온난 전선 이러면 여기서 CI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어. 그건 놔주는데 이 기울기가 얼마야? 300분의 1 이렇게 하고요. 150분의 1에서부터 300분의 1. 자, 300분의 1이란 뭐야? 이게 300일 때 요거 1이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지. 이게 300분의 1이야? 굉장히 이렇게 축소해서 과장해서 그려준 거라고. 이거 그냥 이 바닥이에요, 바닥. 이게 300 갈 때 1 올라가야 돼. 지구대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려놓고 지구대기 하는데 지구대기 아까 얘기했죠. 얼마예요? 6,400km라 그랬지, 반경이. 근데 이거 얼마예요, 이거? 15km를 안 넘는다고. 다 이렇게 알기 쉽게 과장시켜서 그려준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그래프 이런 것들이 실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려졌구나. 이거를 생각해야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나올 때 다시 설명해 주겠어요. 자, 그래서 이 지구대기가 처음에 생겼을 때 있었겠느냐? 아니란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성간 물질들이 무슨 작용을 해가지고 중력을 가지고 자꾸 모이고 많이 커지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중력 때문에 늘려져가지고 늘려면 열이 나고 그럼 그게 핵융합 반응이 되고 이래서 태양이 생기고 거기서 이게 회전을 하니까 뚝뚝 떨어져 나와서 행성이 생기고 또 지구에서도 또 이게 돌다가 태평양인가 대서양 쪽이가 또 뚝 떨어져 나와서 달이 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처음에 그렇게 생겼을 때 지구 대기는 어떻게 돼? 대기가 없었지. 그러다가 응축되고 남은 것들이 여기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때는 지구 대기가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수소, 헬륨 이렇게 해서 아주 가벼운 물질로 처음에 이렇게 그게 6억 년 전인지 이런 거였는데 그런 정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가 그렇게 해서 생긴 대기를 원시 대기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시 대기가 있다가 이 태양이 태양풍이라고 그러죠. 이게 태양 활동이 세게 오면 그 태양풍들이 이게 확 갑자기 불어가지고 이게 다 날아갔대요. 한번. 그래서 2차 대기를 1차 대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생긴 대기를 2차 대기라고 해요. 그래서 1차 대기, 2차 대기 나오는데 또 2차 대기를 또 다시 분리하기도 해요. 자, 어떻게 되냐? 얘는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세요. 1단계 그래가지고 메탄, 수소 해가지고 이제 가벼운 물질로 주성분이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성간 물질들이 응축되고 남은 것들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1차 대기가 태양풍에서 다 날아가고 없어진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그때 지구도 응축을 하니까 이 가운데가 뜨겁죠. 그래서 겉은 식어가고 또 안은 뜨겁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화산활동 아니에요. 그래서 화산활동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나온 거예요. 대부분이 물이겠지. 그 다음에 가항산가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이 돼가지고 이 대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요거를 갖다가 또 나눠서 2차 대기, 3차 대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원시 대기, 지금 대기 그러면서 요 대기도 나누는데 뭐가 기준이 되냐면 산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산소가 있으면은 지금 3차 대기예요. 왜냐하면 SO2 같은 것이 물하고 결합하면 황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 이 많은 물들이 응축해가지고 비가 돼서 내려가지고는 낮은 데로 고여서 이 바다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 산들하고 이 아항산가스하고 물하고 결합해서 이 전부 황산으로 지구가 바다가 이루어졌었어요. 살 수가 없었지. 근데 비가 차고 오고 그러면 이 암석들이 탄산칼슘에서 CaCO3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걔들이 자꾸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염기성하고 산성하고 묻히면 소금이 되는 거죠. 염이 되죠. 그러면서 중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닷물이 짜진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조카들이 부를 때 바닷물 왜 짜? 그러면 뭐 맷돌 얘기나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일러줘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중화가 되고 그러니까 생물이 살면서 또 광합성 작용을 하고 뭐 그러면서 산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잊어먹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3단계는 뭐가 중요하냐? 산소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산소는 어디서 나온 거냐? 식물 광합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이 황산 같은 게 많고 그래가지고 지구 내부 물질이라는 소리예요. 수은, 물, 황산, 유황성분 맞잖아요. 화산지대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외시면 돼요. 그래서 2차 대기 그렇게 하시고 해서 3차 대기가 됐다는 거 하고 요거까지만 합시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 가스들이 고정이 됐는데 어떻게 되면 질소가 78% 해가지고 5분의 4가 질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가 5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요 정도. 5분의 1쯤 되는구나. 5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아르곤 탄산가스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옆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표부근의 대기 조성 그래가지고 나오죠. 어때? 우리가 시험에 보면 사지선다 아니면 오지선다죠. 5개는 왜 있는다는 소리예요. 많은 순서. 그래서 첫 번째 질소, 산소, 아르곤,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순이에요. 그렇죠? 요 정도는 순서대로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분자량이라는 거예요. 분자량은 뭐야? 원자번호에다가 붙은 대로 하죠. 질소가 원자번호가 14죠. N2니까는 28이라고. 1몰의 무게가 28g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산소는 16이니까는 32g쯤 되고. 그래서 무게가 이 정도 된다. 이거 아시면 되고. 자, 그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끝에 가면 수증기가 나오죠. 근데 뭐라고 썼어요? 존재 비율이 부정이라고 돼 있죠. 부정한 건 뭐야? 뭐가 부정한 관계가 아니고 정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조금 이따 합시다. 시간이 좀 다 돼가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요 부정이라는 것은 다른 가스들은 지금 여기 존재 비율이 항상 균질하다 그래서 딱 그 값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수증기는 물의 특성 때문에 그래. 물은 여기 상온에서 질소, 질소가 아니라 고체, 기체, 액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증발하고 바닷물이 증발하고 그러면 그 근처에는 수증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 수증기는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물체가 수증기라는 얘기에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비가 오고 이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선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겁니다.